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간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그날 서울대학병원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11층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납덩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진단서를 쥐고 있었어요. 어포 용지 한 장. 겨우 한 장에 제 삶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말기 간경화, 간이식 필요, 예후 불량.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셨어요. 75세면 나이가 있으시긴 하지만 충분히 수술 가능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11층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았어요.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저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한테 어떻게 말하지?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2년이 됐어요. 23세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올해 78.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도 저 나무를 볼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제명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길어야 1년입니다. 1년, 365일. 그게 제게 남은 시간이래요. 집에 도착했어요. 4층짜리 낡은 빌라. 우리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어요. 2층에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왔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병은 어땠어?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진단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괜찮대. 거짓말이 나왔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에 흐느끼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시겠어요? 왜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1973년 23세 시집 왔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추웠어요. 시집가는 날 아침 친정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 좀 하겠다.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라.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어요. 우리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도 화장실도 밖에 있는 새방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977년 가을 첫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습니다. 1980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애를 업고 공장에 나갔어요.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하루 12시간. 드드드드. 재봉틀 소리가 제 인생이었어요. 1984년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책가방을 사줬어요. 아이가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아들은 학교에 갑니다. 1987년 작은 아이도 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이 물에 불었어요. 겨울에는 차가운 물에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했어요. 우리는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991년 어느 날
큰아이가 상장을 들고 왔어요. 글짓기 대회 1등. 엄마, 나 상 받았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짜장면을 사줬어요. 민수가 엄마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전부 같았어요. 1993년 작은 아이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철망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준호가 공을 차고 골을 넣고 웃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어요. 1997년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모아둔 돈이 다 나갔습니다. 저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어요.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1년 비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아이는 첫 월급으로 저한테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010년 큰아이가 결혼했습니다. 2015년 작은아이도 결혼했어요. 같은 해 우리는 집을 샀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고 낡았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아이들은 바빴습니다. 첫째는 48.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애들 키워요. 둘째는 45.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75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라니.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저녁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주무셨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제명까지, 안 받으면 1년. 그게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5년을 더 산다 쳐도 80이에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간을 주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큰애, 48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애들 키워요. 몸도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어요. 작은애, 45입니다. 사업한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녀요. 스트레스가 많죠. 무엇보다요. 젊은 애들 간을 나 같은 늙은이가 받아서 뭐하나. 아이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30년, 40년을. 그런데 제가 아이들 간을 받으면요. 아이들 몸에 칼을 대면요. 만약 수술 중에 아이가 위험해지면요.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기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남편한테만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녁 식사 후였어요. 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았어. 남편이 찻잔을 내려놨어요. 뭐래? 간이 안 좋대.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한테 말했어? 아니, 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보, 누가 간을 주겠어? 큰애? 작은애? 둘 중에 누가?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 준다 해도 젊은 애 몸에 칼을 대는 거야. 내가 75년 살자고 40대 아들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다치면? 후유증이 생기면? 나 그 죄책감 안고 어떻게 살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제가 싸우면 어떡해? 누가 할 거냐고. 며느리들이 눈치 보면 어떡해? 차라리 조용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내사자 기증은? 대기 명단에 올리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대기자가 몇천 명인데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몰라.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수술비는 똑같이 들잖아. 남편이 멈췄어요. 뇌사자간을 받든 애들간을 받든 수술비는 몇 천만 원이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집을 팔면 집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여보도 나이 많은데 대출을. 우리 나이에 대출이 되겠어? 결국은 애들이 내야 해. 큰애는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작은애는 사업이 힘들다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대기 명단에도 안 올릴 거야. 명단에 올려봤자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냥 조용히 갈래. 애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남편이 울었어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말자. 애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그냥 1년 동안 정리하고 가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큰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응. 너하고 동생이랑 같이 엄마, 나 지금 바빠서. 한 이틀만. 주말에. 주말에도 애들 봐야 되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작은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여행 갈래? 여행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 저 사업 때문에 정신 없어요. 주말 하루만. 주말에도 미팅 있어요. 다음에요, 엄마.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사흘 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민수야, 여행 가야겠어. 이번 주말에. 엄마, 그러니까 바빠서. 안 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강했어요. 이번만큼은 안 돼. 엄마가 가고 싶다는데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가고 싶어서 그래. 평생 너희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여행 한번 같이 가자는 게 그렇게 힘드니?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낼게요. 주말이 왔습니다. 우리는 강릉으로 갔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두 아들. 차 안에서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행은 왜 가고 싶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있고 싶어서. 강릉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11월에 바다는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어요. 여기서 사진 찍자. 우리는 바닷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은 횟집에서 먹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요. 뭐가? 일이요.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원비며, 집세며, 빠듯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작은아들도 말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 두 아들 모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말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애들한테 수술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다 잘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 마.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저녁에는 숙소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4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작은아들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큰아들도 다가와서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4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작은아들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큰아들도 다가와서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4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작은아들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큰아들도 다가와서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4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작은아들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자주 못해.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일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안녕.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조용히 가기로. 여행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작은아들도 전화를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없었어요. 두 달이 지나도 없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나?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바쁠 거야. 그래도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20년 넘은 코트, 10년 넘은 스웨터. 버리려다가 다시 넣었어요. 버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 눈물이 났습니다. 앨범도 꺼냈어요.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결혼사진, 돌사진, 입학사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한참을 울었어요.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기였어요. 펼쳐봤습니다. 1991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저녁에 짜장면을 사줬다. 민수가 정말 좋아했다. 읽다가 또 울었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1993년 7월 20일. 준호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아이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유언장도 썼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어요.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만년필이었습니다. 종이 앞에 앉았어요. 민수에게, 준호에게. 시작부터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눈물이 떨어져서 종이가 젖었어요.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75년. 너희들은 너희 삶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거짓말이었어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통장도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졌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됐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봐. 괜찮아. 얼굴이 노래졌어. 다음에 갈게. 저는 피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황달이었어요. 피부도 누렇게 변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무섭다. 정말 무서웠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이 들을까봐. 그날 저녁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오늘 거울을 봤다. 내가 아니었다. 노란 얼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이들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다. 그냥 조용히 갈 거다. 남편,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일기장을 덮으려는데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몸이 기울었어요. 여보, 남편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기장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섭다. 그 글자가 흐릿해지면서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119. 빨리.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실 천장이었습니다.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유산 정리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통장 사본, 메모지, 유언장 봉투. 남편이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어요. 아니,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규칙적인 소리. 환자분 들리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중환자실이요. 중환자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2주 정도 지났어요. 2주. 저는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선생님, 네, 나 얼마나 남았어요? 간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되셨어요. 수술? 무슨 소리죠? 간이식 받으셨잖아요. 세상이 멈췄어요. 간이식. 제가요? 아니, 저는 큰아드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아들이세요. 눈물이 났어요. 안 돼. 왜요? 수술 잘 되셨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왜? 면회 시간이 됐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깨어나서 다행이야. 여보, 민수가 응. 알아. 다 알아.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 쓰러진 다음에야 알았어. 당신 서류 봤어. 유산 정리한 거. 유언장 쓴 거. 여보, 그리고 민수한테 전화했어. 얘가 울면서 달려왔어. 하는 말이 이미 알고 있었대. 뭘? 엄마 병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여행 가자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알아봤대. 당신 병원 기록 확인했대. 그래서 알았대. 엄마가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민수가 결정했대. 자기가 간을 준다고.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살이 너무 쪄서 안 된대. 그래서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그 애가 3개월 동안 살을 뺐어. 100kg였대. 그런데 80kg까지 뺐어. 20kg를. 20kg. 3개월 만에.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매일 운동했대. 새벽에 일어나서 뛰고
저녁에도 뛰었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알아? 당신한테 들킬까봐. 살 빠진 거 들킬까봐. 준호는 준호도 알고 있었대. 그래서 둘이서 모인 거야. 수술비. 준호가 다 냈어. 뭐라고? 투잡 뛰었대. 낮에 사업하고 밤에 배달 일했대. 3개월 동안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술비 다 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남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혼자 앉을 수 있게 됐고 죽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에 노란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나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어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식 받은 간도 잘 적응하고 있고 거부 반응도 없어요. 일주일만 더 계시면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월 말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을 또 볼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후에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사과 껍질이 뚝뚝 끊어졌지만 열심히 깎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웃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당연한 거지. 문이 열렸어요.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며느리와 손주 둘이 함께였어요.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저는 손주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쾌차하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큰아들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아이가 웃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정규직 됐어요. 뭐?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의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 정규직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이지. 아니에요. 엄마 살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잠시 후 작은 아들이 들어왔어요. 역시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평소에 너무 차갑게 대했죠.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준호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앞으로 잘할게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작은 아들도 옆에 섰어요. 엄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업이 조금 풀렸어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어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살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뭐가 중요한가.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실이 가득 찼어요. 남편, 두 아들, 두 며느리, 손주들. 우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말했어요. 우리 다시 여행 가요. 저번에 강릉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제주도 가요.
제주도? 네. 엄마가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바쁘잖아. 바쁘면 뭐 어때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손주들도 소리쳤어요. 할머니, 제주도 가요. 비행기 타요. 저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이제 행복하겠네. 응, 행복해.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요. 저 엄마 병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뭘 해서라도 엄마를 살려야겠다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살이 쪘다고 해서 절망했어요. 3개월 만에 20kg를 어떻게 빼나. 하지만 해야 했어요. 엄마 살리려면.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뛰었어요. 10km씩.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뛰었어요. 아들이 울었어요. 뛰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20kg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큰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제 간으로 엄마를 살릴 수 있어서. 작은아들도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저도 형한테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전화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더 자주 올게요.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바쁜데 바빠도 와야죠. 가족이잖아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말할 게 있어. 당신 쓰러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 52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 여보, 그래서 매일 빌었어. 제발 살아달라고. 눈 떠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눈 떴을 때 정말 감사했어. 남편이 울었어요.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손주가 말했어요. 왜 다들 울어요?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왜 울어요? 너도 크면 알 거야.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제 남편, 제 아들들, 제 며느리들, 제 손주들, 이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병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짰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평생 가슴 깊이 새겼어요. 문득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제 삶에도 봄이 왔어요.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로수들이 새싹을 틀고 있었어요. 기분 좋아? 남편이 물었어요. 응, 너무 좋아. 집에 도착했어요. 깨끗했습니다. 누가 청소했어? 저희가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들이 웃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편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밥상이 차려졌어요. 미역국, 김치, 나물 반찬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인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예쁘다. 매일 중얼거렸어요. 꽃들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아요. 간 수치가 정상이에요. 이식받은 간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예요. 오래오래. 그 말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작은 아들도 자주 왔어요. 며느리와 함께 어떤 주말에는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집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좋았어요. 이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 달이 왔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나왔습니다. 손주들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비행기 타요. 응, 비행기 타자. 비행기에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구름이에요. 예쁘다. 정말 예뻤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와, 손주들이 소리쳤어요. 바다다. 바다. 우리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시원했어요.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엄마,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요. 작은아들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좋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바다에서 찍은 사진, 노을 앞에서 찍은 사진, 가족 사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응, 너무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노을을 봤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하늘이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쁘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펜션 발코니에 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또 오자.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도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평생 고마워. 52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오래, 더 많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100살까지 살자. 제가 말했어요. 100살. 응, 100세 시대라잖아. 그럼 앞으로 25년 남았네. 그래, 25년. 충분해.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여행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보며 웃었어요.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어.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1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살려줬다. 가족이 살려줬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겠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5세입니다. 몇 달 전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누가 간을 줄 것인가?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젊은 아들들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 있는가? 고민 끝에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용히 1년을 정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3개월 동안 100kg에서 80kg로 20kg를 감량해서 간을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투잡을 뛰며 수술비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석 달간 연락이 없었던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사랑받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족은 강했습니다. 지금 저는 회복했어요. 손주들과 웃고 남편과 산책하고 아들들과 여행을 갑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말하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간을 줄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싸우면 어떡하나? 며느리들이 눈치 보면 어떡하나? 수술 중에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그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사나? 하지만 가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엄마랑 있고 싶었어요. 제 간으로 엄마를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가족은 큰 힘입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고 아들들이 자주 오고 손주들이 웃고 있어요.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먹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순간들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